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용인시 학원연합회 임금 명세서 관련 강의를 맡게 된 노무법인 예성의 임성훈 노무사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학원 업계에서도 많이 혼선을 이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법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Q&A 시간에는 이게 라이브 송출이다 보니까 딜레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채팅을 제가 읽고 답변을 드릴 텐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변명이 11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48조를 보시면 먼저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이것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1항 부분은 법 개정된 거는 특별히 없고 원래 하시던 대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리고 공제 내역,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 명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번 개정법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대장 기재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성명, 생년월일, 종사 업무, 일수, 시간수 등등 그 임금에 대한 사항을 임금 대장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그 관리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의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금명세서에서 이 아래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라고 지금 시행령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은 성명, 생년월일 등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일, 총액, 그 다음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등 구성 항목별 금액을 쓰라 라고 나와 있고, 이거에 따라서 항목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쓰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재하라 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이런 것을 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제 항목별 금액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각각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특정 가능 정보란 무엇이냐? 성명, 사번, 생년월일 이런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명만 쓰기보다는 생년월일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일은 각 학원에서 근로자분께 임금을 언제 지급하는 게 각각 다르므로 정기 지급하시는 날짜를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총액은 당연히 세해 전 금액과 세해 후 금액을 각각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항목별 금액은 학원 따라 구성하는 항목이 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본급,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등 식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거를 각각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연장수당 30만 원, 식대 10만 원을 각각 나누어 주셔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통화가 아니라 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품명, 뭐 수량, 그 다음에 그 평가 총액까지 좀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말씀드린 뭐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말하는 건데, 이 내용은 각각의 법령에서 요율이라든지 퍼센테이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계산 방법까지는 굳이 안 쓰셔도 무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 방법을 적으라라고 나와 있어서 기존에 임금 명세서를 주는 이제 원장님께서도 금액을 위주로 그러니까 적어서 교부를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계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쓰라라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하나하나 좀 구분을 해서 나눠보자면, 먼저 출근 일수나 시간, 뭐 어떤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임금이 변동되는 항목은 계산 방법 작성이 필수입니다. 반면에 고정급이라든지 정액으로 매월 균등하게 뭐 일정하게 변함없이 지급된다 라고 했을 때는 계산 방법을 미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현재 만약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급하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임금명세서의 계산 방법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안 써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학원에 월 중도에 입사자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할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11월 15일에 새로 입사하신 분이 계셨다. 근데 이분이 기본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일할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임금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와 같은 계산식을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월에는 당연히 기본급 300만 원이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 월에는 기재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만약에 했습니다. 단순히 기본급만 위와 같이 뭐 300만 원을 잡혀 있는데 그 근로자분이 연장 근로를 더 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장 근로 시간을 합산을 하셔야 되고, 이 시간만큼 이분의 통상임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분의 시급이 있지 않습니까? 시급을 곱해서 1.5배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얼마다라는 금액을 이 식을 써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시는데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을 정하셨으나 이 시간을 좀 더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잡아놓은 연장근로 시간 플러스 이 초과한 시간분까지 다 합친 전체 연장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1.5배를 한다 라는 계산식을 필수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포괄임금제를 할 때 고정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만약에 설정해 두시는 학원이시다 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지급되는 거고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그때의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미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금명세서를 어떤 형태로 교부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지금 현재 많이 하고 계시는 뭐 서면, 페이퍼로 출력을 해서 직접 교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자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아니면 카톡, 아니면 뭐 그룹웨어나 ERP를 쓰시는 학원이 계시다면 그런 ERP에 올린 그런 전자문서들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종이로 주느냐 아니면 전자문서로 주느냐 라고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교부를 어떤 방식으로 학원이 해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서면은 간단합니다. 현재 하시는 것처럼 명세서를 프린터로 출력을 하신 다음에 해당 근로자분께 직접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각 근로자의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 전에 만든 뭐 PDF 파일 급여 명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첨부 파일로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 내용을 메시지 본문이나 카카오톡 본문의 주요 사항을 적어서 본문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RP와 같은 그룹웨어나 이런 것들 사내 전산망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다가 학원이 업로드를 하고 해당 직원이나 근로자분이 거기 어플로 접속을 하셔서 자기 거를 이제 받아보는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으니까 교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면을 보게 되면은 서면으로 직접 교부할 때 교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학원에서 입장했을 때는 분쟁이 나중에 발생했다 했을 때는 교부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부했다는 증빙이 필요할 때고, 그럼 이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RA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부받았음을 나타내는 서류, 뭐 교부 확인증을 별도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두 부를 출력하셔서 간인을 하셔서 각각 한 부씩 나눠가는 형태로 교부를 했다라는 것을 증빙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근로계약서에 그러니까 각각 근로자분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꼭 받아야 되는 추세에도 부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당연히 학원에서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원장님이나 학원에서 해당 근로자분께 발송할 때 이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보낸 이 급여 명세서가 도달이 됐는지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메일 주소라든지 카카오톡 아이디가 잘못 입력이 돼서 반송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근로자분이 뭐 알아서 잘 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읽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반송 처리가 된 거는 교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달 여부에 대한 확인이 매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서면으로 교부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교부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지나 카카오톡 발신 화면을 매번 캡처해서 또 보관을 해주시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마찬가지로도 학원에서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교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도달 여부에 대한 확인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겠고요. 반송 처리되거나 미수신 관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발신 화면을 꼭 캡처하셔서 차곡차곡 매월 보관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에 대비했을 때 꼭 필요한 선행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내 전산망 정보 처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달을 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학원이 그 시스템에다가 급여 명세서를 업로드했을 때, 그러니까 입력된 때에 교부를 잘 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지금 사내 전산망 정보 처리 시스템 구조가 학원에서 개별 근로자분들의 아이디를 발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각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자유롭게 열람하고 자유롭게 또 출력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교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노동부 해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좀 관리상으로 용이한 점이 있을 수 있겠고, 서버에 이게 업로드가 다 되니까 굳이 별도의 이력 관리라든지 송수신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학원이 좀 부담하셔야 될 입증 책임은 앞의 경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경감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반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위반시는 지금 한 명당 기준으로 합니다. 한 명당 기준으로 하고 완전 교부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과태료인데 1차는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이 됐을 때는 100만원. 그리고 불완전 교부, 그러니까 명세서에 아까 뭐 설명드린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500만 원의 월급이 나갔는데 뭐 이거를 뭐 400만 원으로 뭐 다르게 좀 기재를 해서 교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1차는 20만 원, 2차에 30만 원, 3차 이상 했을 때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11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적용을 시작하고 있고요. 바로 과태료를 노동부에서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시정기간이랑 시정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뭐 임금명세서에 별도 법정 서식이 있는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시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 기재해야 되는 그 사항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넣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급이나 정액수당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있는데 실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근로 시간수,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적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아래부터 먼저 보시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당연히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계산 방법을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월에 뭐 정직이 있거나 감봉이 있거나 뭐 결근 휴업 등이 발생했을 때 기본급이 좀 깎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되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입퇴사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고정적으로 정해진 기본급이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필수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기재해야 하는지, 먼저 보상휴가란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뭐 1.5%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는 이제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신해서 그냥 휴가를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굳이 연장근로 시간 수를 적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일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원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학원은 우리는 뭐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교부를 하려고 운영 방침을 세우셨는데 어떤 한 직원분이나 근로자가 나는 그냥 서면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학원이 꼭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없습니다. 그냥 정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전자문서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시고, 다만 이분이 우리는 뭐 미안하지만 서면으로 교부하기 좀 어렵고 우리 학원 방침이
뭐 전자문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직원분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로 발송이 될 거다. 그러니까 확인해 달라라는 약간 통지, 약간 고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교부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뭐 퇴직금에 대해서 분쟁이 좀 간간히 발생해서 뭐 교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수준인데 교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금명세서도 보존 서류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뭐 근로계약서나 뭐 취업규칙 이런 뭐 근로자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뭐 3년 정도 보존하라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명세서도 그 정도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존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학원이나 뭐 학원을 비롯한 뭐 다른 업종 회사에서도 지금 많이 작성하는 방법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크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엑셀로 작업을 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거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번 어떤 근로자의 금액이 뭐 임금이 얼마다라고 매월 작업하시는 방식이 있겠고, 더존이나 뭐 이런 세무급여 이런 작업을 대행해주는 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고용노동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바로 그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속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면 이제 산출물로는 이런 임금명세서가 나옵니다. 좀 안 보이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확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를 특성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상단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임금 지급일은 이때였다. 그리고 세부 내역으로 각각 이제 매월 지급되는 금액, 임금 항목이 뭐 기본급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공제 항목도 4대 보험, 뭐 여긴 노조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급이 해가지고 세전 금액이 이거고 우리는 이제 공제액이 이렇게 되니까 이 금액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아랫부분은 이제 계산 방법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이 이 홍길동 씨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번 달 11월에 뭐 16시간을 하셨고, 휴일 근로를 4시간을 하셨고, 이분이 정해진 이제 통상 임금이 16,541원이 인 사람이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회사는 가족 수에 비례해 가지고 뭔가 가족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각각에 기재해서 이 연장 근로 수당 39만 원 정도의 수당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것이다 라는 식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두 줄을 만약에 없애고 뭐 연장 근로 시간 수의 16시간을 직접 기재하시고 통상 시급을 여기다 기재하시는 방법도 무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임금명세서의 법정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예시 차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태 관리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태 관리는 이 명세서 이전에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뭐 2시부터 10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뭐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시험 기간이든지 그런 좀 일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보다 좀 연장 근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그때에 대해서 그럼 학원이 근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아까 보여드렸던 연장 근로 시간이 이번 달에 몇 시간이다 라는 걸 데이터를 좀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나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실장님급 정도 되시는 분이 임금 계산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예를 들어
산정할 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어떤 직원의 뭐 시급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각각의 이 수당도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임금 지급일에 이걸 명세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 또 출력하시고 또 교부를 해 주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임금 지급일 전후로 투입 시간이 많이 증가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임금 명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또 좀 해소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해결 방안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금 기본 세팅을 먼저 받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변동급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필수로 적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변동급이 없고 매월 그냥 균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계산 방법을 굳이 안 쓰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한번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팅을 한번 받아보셔서 최대한 변동급이 안 생기고 고정적으로 이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받아보시는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로라는 것은 저희 서울노무법인 예성이 개발한 이제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임금 교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임금 정보 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게 될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그 어플이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교부를 했다라는 것도 입증도 좀 편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매번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좀 용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면 임금 구성을 한번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임금 기본 세팅을 한번 받아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세팅을 받아보신 다음에 이제 매월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성에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을 써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 인사로 시스템을 통해서 뭐 교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사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로 시스템은 뭐 첫 화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웹 클라우드 기반 인사 관리 시스템으로서 공인 노무사나 인사 관리에 대한 전문가님들이 같이 이렇게 직접 설계하시고 또 구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학원의 기준에 맞는 그 환경을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학원은 뭐 특수성이 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반영하도록 좀 그렇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교부 의무라든지 아니면 보관 아니면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사정보 관리라든지 전자근로계약서 그리고 전자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앞으로는 이제 근로시간이라든지 휴가, 평가 이런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비스는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아마 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도 지금 가능은 한데,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을 할 수 있고 서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맞는 각각의 양식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시스템에 이 계약서가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 출력하시고 뭐 조회도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정보 관리는 뭐 시스템 어느 정도 양식이 좀 있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스템에 저장이 돼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PC나 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이메일로 그냥 발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메일 발송 기능도 있습니다. 지급 항목, 공제 항목, 기초 정보 등 아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정이 가능하고, 계산식도 표기를 하는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만약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급여 정보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 교부나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은 없으신 거로 사료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노무법인 예성은 지금 용인시 하원연합회랑 함께 노무 관련 자문이라든지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용인시 하원연합회 통해 가지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